안녕하세요, 드림이 여러분. 10월의 어느 멋진 날입니다. 늘 매일이 멋진 날이지만 10월 달의 하루하루는 더 값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을이 주는 그런 느낌과 상큼함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는 최진성님의 그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하는 인문적 통찰의 힘 해서 이제 인문학에 접근한 그런 책이고요. 우리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오직 나의 욕망에 집중하라는 한 줄의 그런 주제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이 책은요, 인문의 숲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인문 속 산책을 하는 순서가 이제 1, 2, 3, 4 네 챕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문의 숲에 머물며라고 하는 그런 이제 큰 그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읽은 지는 조금 되었는데 이 책을 다시 펼치게 된 이유가 다른 책을 읽는데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그 인용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이런 책이 있었지 하면서 다시 들춰보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사람이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사색하기 좋은 이 가을에 딱 맞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인문의 숲속으로 들어가며 이 이제 에필로그 같은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그 좋아하는 이라는 것을 통하면 보편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계산 또는 객관적인 어떤 표준에서 벗어나는 나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고유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행동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그 힘의 기본이 욕망이고 또 덕이고 개성이고 기질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가진 감각이 그 사람의 고유한 그런 무늬를 그리는 결이 아닐까라는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의 대행자가 아니고 비로소 나 자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인문학적 통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 감동을 여러분께 고스란히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이 책에서 직접 읽어보시면 더 감동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사람을 정의한 내용들이 거의 한 페이지 반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읽어가다 보면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앞으로는 정말 나답게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라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예전에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만 생각했었는데가 아니고 그것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그런 삶이 정말 값진 삶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인문의 숲으로 들어가는 인문적 통찰을 통한 독립적 주체되기. 이 내용에서는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인문학은 철학과 문학 그리고 사학 등이 포함된 학문의 영역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지, 즉 내가 어떻게 내 삶의 주인이 되는지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소크라테스 대 스티브 잡스라는 그 챕터에서는 그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소크라테스하고 한나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잡스는 인간이 변해가는 그런 맥을 잘 짚고 무엇보다 그 중요함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집요하게 관찰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문학은 개인이나 국가의 진정한 독립성과 관련이 굉장히 깊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성은 인문학적 토양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나오면서 인문학은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리는 그 무늬라는 것은 인간이 들쑥날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무늬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결을 가지고 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고 그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이 그리는 무늬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제목 때문에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상상력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은요,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개념이긴 한데, 이것은 이념이나 가치관의 굴레를 벗어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우뚝 섰을 때 움트는 것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념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기억, 즉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을 벗고 나야지만 어떤 나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이 무늬가 어떻게 그려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또 어떤 폭으로 움직일까를 꿈꿔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상력이 되는 것이고요. 창의성은 기준의 굴레를 뚫고 나와서 마치 밟고 서거나 그것들을 손안에 든 탁구공을 다루듯이 가볍게 희롱할 줄 아는 그런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 인간의 창의성의 기본이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 표현했다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인간의 숲, 인간이 그리는 무늬와 마주서기 이 챕터에서는요, 사실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요, 기존의 개념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익숙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버릇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인문학의 출발은 생각이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무한 애정과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행복하다.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어떤 추상화된 남들이 결정지어놓은 행복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고유명사로 꼭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인문학적 통찰을 한다는 것은 시멘트처럼 굳어진 어떤 상태, 그런 것들을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사적으로 보는 그 세계를 동사화로 보는 것, 점점 굳어져가는 명사화를 자기가 갖는 율동감이나 어떤 동사로 되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되살리는 것을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예술은 명사적으로 굳어진 나를 동사화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극을 시켜주는 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을 꿈꾸고 예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내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출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멋대로 해야지 인문학을 잘할 수 있고 또 나답게 살 수 있다라는 표현도 좋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식은 사건이 남긴 똥이다. 문제는 사건은 흘러가는데 지식은 그대로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행동하는 행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무늬를 대면해라. 본다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고, 인문적 통찰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인간이 그리는 결,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인문의 숲, 명사에서 벗어나 동사로 존재하라 라고 되어 있는 챕터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고 할 말을 다 해야지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성숙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덕이 있어야지 비로소 인간이 되기 시작하는데, 덕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성이 지배하는 집단 속에 매몰되어 있는 자기를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갇힌 나를 살려내라는 것, 그것이 덕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욕망이 없다는 것 또한 자기가 자기 존재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욕망이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게 하는 것, 그러면서 욕망이 움직이면서 상상력이 발동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자기의 삶이 스스로의 고민에서 개척될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인정이나 완벽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오히려 불안의 세계가 진짜의 세상이라는 거죠. 죽어 있는 것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불안정합니다. 세상은 하찮게 보이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삿짐 같은 것들로 표현했지만, 그런 이삿짐들이 밖에 이사하려고 내놓으면 후줄그레하고 좀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짐들이 없으면 우리가 또 일상을 구현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고상함이나 아름다움, 또 혹은 이상적인 일들은요, 이 잡다한 일들 사이사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매일이 그냥 구체적이고 좀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들을 잘 수행해 나갈 때 사이사이에 있는 행복들을 더 잘 찾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는 동사입니다. 행복해지는 길, 생명의 길, 창조의 길, 유택과 길은 바로 명사로 굳어져 있는 자신을 동사적 상태로 깨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예술은 명사적 자아가 동사적 자아로 부활하려는 길목에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예술적 감동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자신을 깨우는 충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인간을 깨우는 활동이자 힘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덕이나 욕망은 예술적 힘이 뭉쳐져 있는 요청입니다. 덕이 있는 삶이랄지 욕망이 주인인 삶이 결국 미학적인 삶으로 승화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 챕터에서 이 내용이 정말 공감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문의 숲에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이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철학의 시작은 낯설게 하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불안을 이겨내고 돌아보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라야지 정말 이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거대하고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진리로 치장하는 것들에 속지 말라고 나오죠. 진실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자신의 덕에 있죠. 자신의 덕을 관리할 힘, 관심, 이것이 여러분을 윤리적이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스럽게도 하고 돈도 벌게 하는 요소임을 잊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살 때 질문이 시작된다고 하죠. 우리는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지만 내가 제 주체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적인 주체로서요. 자기를 대면할 수 있는 기제 가운데 가장 또 효과적인 게 글쓰기라고 나오고요. 글쓰기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응고된 어떤 여러 가지 모양들을 글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면서 자신과 대면하는 것. 그래서 그 문체의 차이는 바로 인격의 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꿈으로만 또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써놓으면 반드시 글을 쓸 때 자기를 만난다고 하니까 꼭 그 자신을 대면할 수 있는 글쓰기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운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운동은 한계 속에서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땀을 흘리면서 몸에 배어있는 그런 운동은요, 절대로 다른 것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책 속에서 길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책을 쓴 사람이 길을 열은 것이지 그 독자가 길을 연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그 책을 읽고 제가 깨달은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저자로서의 어떤 깨달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닌데 운동만큼은 내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진리를 구하지 말고 내 이야기, 내 것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자기를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또 낭송이라고 나와요. 소리내서 읽고 그 소리를 내가 귀로 들으면서 자신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 글쓰기, 낭송, 운동, 이것들은요,
모두 육체성을 발휘한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하고 자주 시간을 내어 낭송을 하고 그리고 항상 운동을 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성은 질문에서 시작되고요. 질문은 욕망의 작동이 가능해야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욕망은 자기가 자기로 존재하는 터전이고 이 터전을 잡고 있는 삶은 주도적이고 인류이며 행복하며 역동적입니다. 자기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예민함을 유지하는데요. 그 예민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또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장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나의 장르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되고요. 내가 이야기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내 것으로 체화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숲속에 머물며 욕망으로 새기는 인간의 문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지키는 자, 덕을 잃지 않는 자는 묵묵히 고행의 길을 감당합니다. 가볍게 풀풀거리지 않습니다. 관념의 사다리를 애써 치우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삶의 능선을 조용히 넘으려 합니다. 나를 가벼운 곳에 두지 않습니다. 나를 천한 곳에 두도록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나를 호되게 다루지 않고 조심조심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듬어 줍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남겨둡니다. 칙칙하지 않습니다. 밝고 환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간의 결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저도 저로서의 인간의 삶을 아주 밝고 칙칙하지 않게 그리고 나답고 역동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매주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결의 흐름을 한번 나중에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결이 어떤 결이 될지 아직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리고 꿈꾸는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멋지게 또 마지막 이 유튜브의 그 마지막을 장식할 때 제 삶이 어땠노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어떤 결로 인간의 무늬를 그려 나갈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